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또 역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소식, 조간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안녕하냐고 옆집기가 네. 좀 그런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 뭐 어제까지 이틀째, 오늘 이제 사흘째인데요. 네.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는 늘고, 네. 예, 지금 생존자 구출 소식이 없어서 예.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80여 명의 실종자들과 함께 차가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의 모습은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신현님 시인의 기고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에 떠는 자리에서, 더는 잃어버릴 게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할 자리에서 나약하고 유한한 모습을 마주하며 비바람처럼 흐득입니다. 벌거벗고 상처 가득한 자리에서 학생들과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소서. 누구도 외면치 않고 에어포켓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이런 기도는 설사 무력한 사람의 외침이고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자의 허망한 뇌까림일지라도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다. 네, 이 심정에 반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각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또 해양경찰청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아니라 경력 1년 25살 항해사가 배를 몰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좀 확인된 내용인가요? 중앙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조타수 박경남 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일어난 그제 아침 9시에 세월호는 3등 항해사 25살 여성인 박모 씨와 조타수가 운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준석 선장은 당시 조종실에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목포 한국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또 다른 조타수 오용석 씨는 사고가 난 곳은 섬 사이를 누벼야 하고 조류가 빨라서 운항하기 힘든 곳이라면서 선장이나 경력이 많은 1등 항해사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장 역시 경찰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때 운항을 맡은 항해사는 배를 탄 경력이 1년이고 대형 여객선인 세월호에는 올 초부터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여객선을 몰 수 있는 자격증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가장 어려운 그런 항로, 네. 난코스에서 선장하고 1등 항해사가 직접 배를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경력 1년밖에 안 된 항해사, 그리고 3등 항해사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고는 그렇게 해서 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네. 결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승객이 숨지거나 실종된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는 현장 공무원들의 안이한 초동 대처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같은 재난관리 지휘체계의 혼선이 겹쳐서 화를 키우고 사태 수습을 어렵게 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게 되면 말이죠. 세월호의 한 승무원은 사고가 난 그날 아침 8시 55분 해양수산부 산하 제주해양관리단 해상교통관제센터 쪽과의 교신에서 본선이 위험합니다.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도 넘어가고 사람들 이동이 힘듭니다. 라면서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교신 기록과 초기 상황 보고 등을 통해서 사고 초기부터 선박 침몰을 앞둔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해경이나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주고 선박에서 빨리 탈출시켜라 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오전 내내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라고 낙관하면서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예. 이런 정부의 오판 결과가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또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구조자 수, 들쭉날쭉한 거 그 실태를 살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좀 시간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첫 구조 인원을 발표합니다. 110명. 낮 12시에는 179명이라고 발표합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구조돼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을 했으니 179명이 아니라 179명 플러스 알파였던 거지요. 예. 자, 그러다가 낮 1시 반에 기념비적인 발표를 하죠. 368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오후 3시 반 160명인지 166명인지 이러면서 구조 인원수가 확 줄어듭니다. 무려 200명 차이입니다. 1시 반 발표와 비교해보면 말이죠. 바로 3시 반 때에 실종자가 300명 가까이 불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다 오후 4시 반 164명.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인원 집계를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예. 그건 단순 착오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네. 이런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네.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한 상황인데. 예. 구조적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예.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전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을 지낸 양원 목포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 안전행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해양수산부는 초기 활동이 미미했다. 안전행정부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지원에 나섰어야 했는데 지휘 책임만 어지럽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해양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전행정부가 지나치게 나댔다. 이런 얘기죠. 사실 지휘체계의 혼선은 사고 현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구조를 돕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으로 몰려든 민간 어선의 접근을 해양경찰이 방해된다면서 통제했다는 겁니다. 한 민간 어선 선장은 해경 등이 난간에 매달려 있거나 밖으로 고개를 내민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선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아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만약 사고 초기에 정부가 여객선 안에 승객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서 민간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했다면 상황은 좀 더 나아졌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예.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특별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기 7남의 대통령이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표방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본다.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책임은 그만큼 무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미숙합니다. 발언에서 그 미숙함이 묻어납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에 청와대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고 즉각 정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청와대 쪽은 전했다. 그리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사고 발생 8시간쯤 지난 오후 5시쯤 이 중앙대책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행정부 2차관에게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발견하기 힘드냐라고 물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기본적인 현장 상황조차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몰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제대로 챙겨 입을 수 없었으며 실종자의 대부분은 침몰한 배의 객실에 갇혀 있었을 것이란 점은 방송 보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사설은 짚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명조끼가 모자랐다. 이런 TV조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진이나 예.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황을 예. 좀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 사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예. 동아일보 사면을 좀 볼까요? 네. 안전조끼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죠. 6천만 원 뛰어서 말입니다. 국민 안전을 중시한다는 국정 목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부처 이름을 행정과 안전이라는 단어의 위치만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하여간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하니 그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안전행정부는 올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현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그 발언이 이때 있었던 거죠.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신문이었으니까요. 예. 사실 그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는요, 지난해 7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니까 내놓은 수습책이었는데요. 그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진도 여객선 참사에서 안전조끼 착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는 이런 안전대책,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 찾았고 또 사고 현장도 찾았는데 예. 문제는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했다가 네. 봉변을 당한 정치인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오셨으니 곧 해결될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겠죠. 대통령이 나타나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 모여 계신 진도 실내체육관에 텔레비전 모니터 설치한 거예요. 예,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이 봉변당한 정치인은 경기지사 출마를 공언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민중의 소리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남경필 의원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에 방문하셨어요라고 하니까 가족들은 됐고 언제 구조가 되는 거야. 책임질 사람도 없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러면서 거친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예. 한 가족은 아까 우리가 현장에 출발하려고 할 때 장비를 실으려고 했는데 못 실었다. 왜? 기자와 경호차들이 외부 차들이 우리 구급대가 먼저 기다려야 하는데 결국 이들 때문에 못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구급차가 우선인데 예. 기자들하고 경호차 외부 차들 때문에 네. 기다려야 된다. 예. 예. 이게 선우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그런 아니 상황이에요. 경호차들이 뭐예요? 높으신 분 대통령 아닙니까? 안 와서 그냥 이 구급에 또 구호에 우선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현장 나타나가지고 또 그렇게 실종자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사진 찍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부끄럽지도 않나요? 아무래도 지금 사태를 이 지경으로 결국 방치하도록 만든 최고 책임자가 현장 나타나서 이미지 정치나 하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무래도 대통령이 현장에 나타나면 관계 공무원들 예. 대통령 챙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에 이어 정치인들까지 구조 방해꾼 되려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 다음 날인 오늘자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책본부가 사고 규모를 잘못 판단함에 따라 구조인력, 장비 투입 등 후속 대책도 차질을 빚었다. 잠수 지원 장비를 갖춘 해군 군함 청해진함과 평택함도 즉각 출동시키지 않아서 두 함정은 어제 새벽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과 육사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그제 어제 대거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 가족들은 수색 구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방문을 삼가달라고 하는데도 굳이 찾아오는 국회의원들에게 브리핑하느라 해군이 정신 못 차릴 정도라고 한다. 아이들 생명보다 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여기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네요. 예.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또 해군이 더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 현장 나타나가지고 구조가 1분이라도 지연됐다? 이 원성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한심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예. 한 가지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인양된 시신을 운구하는 네. 그런 사진은 왜 그렇게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글쎄 말이에요. 희생된 가족들 오해라는 모습도 자주 노출되는 것도 좀 보기엔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 일면 제목이 좀 눈에 띕니다. 예. 아이 살려주세요. 대통령에게 애원해야 하는 나라. 예. 이렇게 뽑았죠. 예, 아이 살려주세요. 대통령에게 애원해야 하는 나라. 여객선 침몰 사고.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6천만 원 들여서 개편하고 안전관리본부도 신설을 했지요. 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대본이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런 통합 시스템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면서 일관성 있는 그런 현장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재난위기 상황 발생 때 필수적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사고 선박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담요 한 장으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에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교육부의 뒷북수습 역시 여전합니다. 비행기와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학여행이 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안전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에 현재 재난 유형별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세하고 좋은 매뉴얼이 있다 해도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당하신 말씀은 남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예. 수학여행을 왜 취소 안 했나 실종자 가족들의 원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이유가 있었다고요? 동아일보 13면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1,300곳 가운데 428곳이 올 5월과 하반기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 28일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이 모두 수학여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학년 400여 명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취소하면 무려 5천여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대개 학교와 여행업체의 계약에서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예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안전 우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위약금이 됐네요. 예. 학생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수학여행 필요합니까? 우석훈 경제학 박사 이야기는 왜 이렇게 단체로 몰려가느냐. 왜 이렇게 단체로 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느냐.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 모 학교, 모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요. 목적지를 정해주고 한 서너 명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알아서 가도록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 4명의 또 어떤 공동체성, 동질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아울러 교통수단을 자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학습도 되고요. 단체로 몰려가는 한 교통수단을 이동해서 그러면 사고 위험은 그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차라리 해당 기간에 휴교를 주고 가족끼리 가라든지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여행 체험학습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한지 그냥 너무나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침몰한 세월호 일본에서 사들여온 중고 선박 아닙니까? 예. 이걸 왜 사들였나 이런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요. 아주 중요한 기사가 경향신문 5면에 실렸습니다. 지금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 4척 가운데 한 척은요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안 항로
99개의 항로를 운항하는 173척 가운데 20년을 초과한 배가 42척, 전체 24.3%로 집계가 된 겁니다. 설령,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으면은 매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노후한 선박이 많은 이유는요, 정부가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노후 여객선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해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낡은 배가 많은 것은 국내 여객선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새 배를 건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 선박에 관한 규제가 풀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규제 완화는 여객선 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건데요. 정부는 2009년 해운법을 고쳐서 25년을 쓴 이후에도 매년 강화된 검사를 받으면 5년 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이명박 정권 때 바뀐 법에 따르면 앞으로 12년은 더 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업체만 좋은 규제 혁파, 결과는 국민 참사로 이어진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은 규제는 원수 암덩어리가 아니라 규제 혁파가 원수 암덩어리가 됐습니다. 예. 이런 규제를 자의적으로 없애서 사고가 빚어지는 사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선사죠. 네. 해운회사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대양 사건의 주인공 아들이 소유한 회사라고요? 예, 사고 선박 세월호의 선사가 청해진 해운인데요. 이 과거에 한강 세모 유람선을 운영하면서 해운 황제를 꿈꿨던 유병헌 씨의 두 아들이 최대 주주인 아이원 아이홀딩스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유병헌 씨는 예전에 그 구원파라고요. 개신교계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된 이 구원파의 목사였는데 1987년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신도들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구원파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청해진 해운은 구원파 신도들이 다수 관계된 회사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오포상을 하던 유병헌 씨는 1979년에 주식회사 세모를 설립했고요. 1981년 장인인 권신찬 목사와 함께 1981년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취급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창립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동생인 전경환 전 새마을본부 중앙회장과 친분이 있었는데 1986년 전두환 정권 당시 유수한 업체를 물리치고 한강 유람선 운영권을 따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7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 국민 안전이 국정 목표였는데 궁지 몰린 여권. 어쨌든 이번 사고로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좀 걱정이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이 진도에 그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 조선일보는 지금 지방선거 걱정입니다. 여권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메가톤급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이 불공천 철회 여파 등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순항하는 국면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승세를 타던 여당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물론 이번 참사가 여야 구분 없이 민생 문제를 외면해온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예. 1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된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인데, 네. 예, 어떻습니까? 다음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예. 관련해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망발을 했습니다. 전 망발이라고 봅니다. 남재준 원장이 그동안 공로가 많았다. 국정원의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해서 임기를 잘 채웠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당의 한쪽에서는 남재준 사퇴 불가피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우여 대표는 이런 주장에 선을 긋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선 셈입니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 편들기에도 그럴싸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남재준 원장에게 누구를 위한 무슨 공로가 있다는 건지 황우여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보면 남재준 원장이야말로 특급 공로자일 것이다. 정권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보위에 앞장섰으니 말이다. 박근혜 정권에 기여한 점에서라면 남재준 원장의 공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2급 기밀 문서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느닷없이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서 여권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다. 정치 개입 논란이 들끓었지만 남재준 원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검찰이 대선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도 국정원은 출석 불응, 자료 제출 거부, 진술 거부 등 온갖 수사 방해를 지휘했다. 정권에 기여한 공로로 치자면 남재준 원장이 단연 수훈갑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 어제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에서도 예.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다 이런 예. 지적을 했었고요. 특별히 국정원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현재. 예. 네, 임기를 무사히 마치라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예. 황우여 대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예. 황우여 대표의 정신 상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는 상식의 눈으로 보자면은 이 얘기가 달라진다라면서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재준 원장은 공로는커녕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주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국정원이 불쑥 튀어나와서 정치를 들었다 놨다 했다. 그 수혜자가 여권임은 물론이다. 재판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모자라 은폐까지 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게 무슨 공로가 있다는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더구나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고 거듭날 기회를 부여받아 놓고도 남재준 원장은 이렇게 외면했다. 개혁이 실행된다면 국정원 사무실 안에서 버젓이 증거 조작이 자행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네, 한겨레가 사설을 이렇게 맺네요. 국민을 외면한 채 청와대에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대표의 모습이 딱할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6천만 원 들여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박근혜 대통령.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만큼 부처 내 업무 조정을 수반하리란 전망입니다.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1년 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형 사고 없는 나라가 됐다며 자화자찬. 또 입방정. 지난해에는 인명 재산 피해가 줄고 특히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 10명이 넘는 사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그리고 2달 뒤 세월호 침몰 사고 발발. 사고 발생보다 사고 대처에서 정부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탑승자 숫자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 승선은 476명이 승선했고 탑승자가 당초 477명에서 45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전체 탑승자 수가 476명에서 477명, 459명으로 들쭉날쭉하더니 사고 16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에야 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 당국이 구조 인원을 잘못 파악해서 더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뒤 구조 상황으로는 현재 한 110여 명을 구조 인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늘었고 현재 구조자는 공식적으로 179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구조돼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현재 생존자는 368명이 구조가 됐고 하지만 정부는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 숫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66명인가요, 그때? 다시 발표한 구조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고 그만큼 실종자는 300명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어선 등 구조된 자가 추가돼가지고 중복 계산된 걸로 이렇게. 국민안전의 사령탑 대통령은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명조끼 운운하시고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일부 구조대 탑승객들은 세월호 안에 구명조끼가 부족해 사고 순간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입을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못 입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일부 승객들은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게 다 대통령 불찰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실종자 가족들 앞에 나타난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의원. 대통령이 나타났으니 안심하라는 봉창 두드리는 멘트를 날리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저기 현장에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잠깐만요. 책임질 것도 없고.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에 방문하셨어요. 아니 됐어. 언제 돼요? 언제? 어머님들하고 조용히 씨발아. 대통령이 와서 구조가 늦어지고 있다는 실종자 가족의 분노. 우리가 현장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장비를 실으려는데 부상자가 호출하면 119 구급대가 먼저 기다려야 되는데 이놈의 씨발아 돌아가시는 개새끼야. 정치인들 모신 경호원 때문에 구급차가 못 간다는 절규.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